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번 특례업종 실태조사 분석을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은 수많은 화물이 오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를 내륙으로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도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인천시가 인천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화물차 전용 차로제를 도입하고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화물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인천경찰청 등과 협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화물차 전용도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필 콜린스의 Will Be My Heart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 저희 수도권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룰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지금 이 시각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시는 택시, 또 버스 기사님들을 포함해서 운수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모두 26개의 업종인데요. 이 업종 종사자들은 사실상 근로시간이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 본인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례업종의 산업재해 관련 정부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예, 이번에 이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사 대상하고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죠. 예. 3년간의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을 신청한 건수를 과로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교사 사학연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 또는 자체적으로 단체보험 등에서 상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예. 실제 저희가 과로사 실태 분석한 것보다는 더 많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인데 이 네. 집계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까지 통계에 잡혔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예. 네. 이번에 그러면 정부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중에서 특례업종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로사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상 질병보다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수차례 이 과정을 좀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통계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3년 동안의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가 총 459건인데요. 이 중에 특례업종 종사자가 129건. 그러니까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 중에서 전체 한 30%가 특례업종 종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그렇군요.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한 30% 가까이가 네네. 특례업종 노동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직업군에서 과로사가 높았나요? 아무래도 가장 좀 높은 것은 버스, 택시 이런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예. 이거는
지난 3년 동안 134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35건이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전체 평균의 한 3배에 이르고요. 예. 또 보건업에서는 32건이 신청되었는데 4건이 승인이 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연이은 집배원의 과로 자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우편업의 경우 이것은 사망 만인율이 2.08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업종 평균의 한 8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근로 조건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금융업, 은행 이런 곳에도 만만치 않게 이 과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의외 업종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이런 산재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 않나. 산재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로사의 주된 원인은 결국은 너무 긴 근로시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에 속하는데요. 유명하죠. 그렇죠. 2004년에 주 40시간이 도입이 되고 2004년에 공기업과 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011년에 5인 이상까지 전면적으로 40시간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부 지침으로 실질적으로는 실노동 시간은 훨씬 더 많은 것이고요. 휴일은 이제 쉰다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휴일에 일을 시키면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서 좀 만성화된 장시간 근로, 장시간 노동 문화에서 이 과로사가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집배원분들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또 간호사들의 이런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업종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그리고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을 쉬는 휴식시간의 규정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다 이런 좀 안타까운 좀 속상한 농담까지도 하는데 이게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노사가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은 근로시간에 상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를 폐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 큰 공감대는 어찌 보면 노동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고요. 국회에서도 타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두고 있고 또한 상한의 개념이 없이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26개에서 10개로 줄여보자 특례업종 수를 혹은 2015년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는 좀 실효성 있게 노사정 합의문까지 나왔었는데 진전된 결과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례업종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섰는데 사실은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자라고 하는 그 10개를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10개는 왜 남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뒷받침 자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약간은 심리적으로 한꺼번에 다 줄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일단 좀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좀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좀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61년에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는 과거 우리가 공적 서비스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이 적고 60년대만 해도 그랬겠죠. 운행대수도 몇 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럴 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이유로 빨리 근무를 마친다라고 하면 공공에게 좀 많은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운행을 길게 해야 되니 노동시간을 연장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좀 촘촘하게 퍼져 있는 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고 확충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렇게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끝없이 이렇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럼에도 특례업종으로 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 업종에 대해서는 이 특례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더 이상 그렇게 이 제도를 존속해야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군요. 공공 부분, 공중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통편만 하더라도 버스가 아니라도 택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두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특례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규모의 특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특례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간 업종 특례가 이렇게 업종별로 해서 업종의 특례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상당수 많고요. 그다음에 적용 제외되는 업종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또 한 50만 정도 되고요. 또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근로시간 또 이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분들의 한 1,700만 중에서 사실상 한 60% 가까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셈이 돼버립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종 특례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인 미만의 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당수 그 숫자만 해도 한 3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도 우리가 어찌 보면 길게 보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59조와 관련된 이 부분이라도 특정 업종에 대한 것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61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과로사도 좀 줄이고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규제와 더불어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겠습니까? 일단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 안전 또는 이제 공공이 아닌 게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본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동시간을 규제함과 더불어서 주당 상한시간을 도입을 하고 또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사이에 충분한 정도의 연속 휴식시간 같은 것들을 부여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공공의 안전이 오히려 도모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느 한 집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김하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요금 인상은 사실은 저희들은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기본 요금만 올라서는 안 되고 그럼 뭐 주행요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수반이 돼야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택시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단
주행거리나 기본요금하고 이제 할증요금 그리고 할증시간 이것이 좀 같이 수반되어야만 저희들이 좀 수입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차 안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뒤에서 불법으로 좀 하면은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뒤 차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이 앞에 질러서 들어왔다 보냈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그래서 뭐 경찰서 가서 이제 해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고는 약속을 하고는 나왔죠. 근데 상당히 그런 거는 좀 불편하고요. 맨날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사례가 또 생길까봐. 요즘에는 그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겠죠.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걸지 않고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하영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다룬 바가 있죠.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본요금뿐 아니라 주행요금, 할증요금, 또 할증시간도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함께 특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택시 기사님들 하루에 수십 시간, 10시간 넘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그 기사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은 좀 날이 풀렸다고 합니다만은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죠.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하영님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죠.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케니 로긴스의 For the First Time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시 소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신성장산업과 김선수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홍릉에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만한 장소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30일 날 홍릉의 서울 바이오 허브라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 서울 바이오 허브는 보통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 새로운 시대에 그럼 미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서울시뿐 아니라 사실 세계 여러 도시가 하고 있고요. 그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건강, 의료, 식품 관련된 바이오 의료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도 그럼 바이오 의료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 바이오 허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은 것입니다. 홍릉 이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원천 기술이 대학이나 병원이나 연구기관, 그래서 그 원천 기술들이 나오는데 홍릉 일대에는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들,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네. 박사급 인력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서울 전역의 바이오 창업의 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바이오 의료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 바이오 허브가 개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홍릉에 문을 연 서울 바이오 허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저희 서울 바이오허브는 총 4개의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건데요. 예. 이번 30일에 문을 연 공간이 첫 번째 공간인데 산업지원동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홀, 또 모여서 창업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창업 카페, 그리고 이 창업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VC라든가 특허법인, 또 컨설팅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여서 이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협력사 사무실들이 한 24개 정도가 들어오고요. 예. 그 외에도 기업들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예,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내년 2월이 되면 오픈랩이라든가 공용 연구 장비들이 갖추어진 실험 연구동이 바로 옆에 또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실험 장비를 갖추고 기업들이 여기서 직접 연구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예. 또한 옆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에 또 청년들이 와서 이런 관련한 것들을 창업하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좀 장기적인데 2023년에 또 바로 옆에 글로벌 저희가 협력동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인큐베이팅한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제반 사항들을 도와주는 그런 공간들까지 모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업과 협력기관이 들어설 텐데 그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입주 기업을 선발하는 방식은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할 건데요. 예. 2개의 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울 바이오 스타트업 챌린지라고 해서 서울시가 직접 주관한 행사인데 약 55개의 기업이 여기 신청을 하셨어요. 예. 예, 그 기업들이 약 3, 4개월의 그런 이제 경쟁과 멘토링을 통해서 최종 10개 기업이 선발이 되게 되고요. 그 10개 기업들은 다 이 공간에 입주를 할 수 있고, 또 5등 안에 든 기업들에게 대한 상금도 주어지고, 또 1대1 맞추면 컨설팅 등이 지원이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의 선발 방식은 서울시하고 존슨앤존슨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라는 그런 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 여기에는 저희가 이것도 한 5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9개 나라에서 31개 기업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 2개 기업을 저희가 선발을 할 계획이고 그 선발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서울 홍릉에 들어서게 될 서울 바이오 허브 앞으로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신성장산업과의 김선수 과장이었습니다. 스카우팅 포 걸즈의 She's So Lovely 듣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YTN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얼마 전에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버스 운전사들의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고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버스 업체들이 버스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 횟수를 줄이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경기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가 최근 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버스 노선 조정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90개에 달하는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됐습니다. 예. 시내버스 노선이 87개, 또 광역버스 노선이 3개인데요. 조정 내용을 보면 1개 노선이 아예 폐지됐고, 그 나머지는 운행 횟수와 운행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된 노선은 의정부시의 8-2번 시내버스입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4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안산시 15개, 또 부천, 파주, 안성, 김포시 등의 순입니다. 아하,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요? 이렇게 노선이 줄거나 운행이 준 것은 업체가 운전사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업체마다 버스 운전사 충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단축이나 폐지 노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마다 시민들의 문의나 항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현상을 막을 대책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우선 업체의 재정이 부족해서 운전사를 대폭 충원하기가 어렵고요. 또 근무하겠다는 운전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버스 노선 운영 변경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관광지 281곳 가운데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10,000명 이상 입장한 관광지는 18곳에 불과합니다. 500명 이상이 입장한 곳도 53곳이라고 합니다. 용인의 에버랜드가 입장객이 가장 많고요. 한국 민속촌, 가평, 뚜티프랑스, 고향 원마운트 등이 10만 명이 넘어서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주 임진각과 고향 킨텍스, 과천 서울랜드도 비교적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관광지들은 입장객이 매우 저조했는데요.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성남과 광주에 걸쳐 있죠. 남한산성은 900명에 그쳤습니다.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과 또 신규 관광지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페어 코리아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올해로 20번째 맞는 지페어 코리아가 오늘부터 나흘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지페어 코리아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제품 종합 전시회로 수출 전문 전시회입니다. 코리아를 쇼핑하라는 주제로 1,100개 업체가 1,300개 부스를 차리고 해외 바이어도 800명이 찾는데요. 예.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인터넷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억 8천만 달러의 계약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